하이힐이나 좁은 신발 등을 착용했을 때, 그리고 평발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정렬, 장시간 서 있는 생활 습관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기는 뼈 변형을 근본적으로 되돌리거나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무지외반증, 특히 질문이 많은 무지외반증 보조기, 이 효과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무지외반증이란 무엇인가요? 예,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쉽게 말해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면서 엄지발가락의 관절 부위가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심하게 튀어나오는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휨 발가락이라고 표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이 더 증가되고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신발을 신고 보행을 할 때 여기에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 튀는 등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왜 생기나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하이힐이나 좁은 신발 등을 착용했을 때, 그리고 평발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정렬, 장시간 서 있는 생활 습관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무지외반증 등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조기가 있어요. 신발 안에 끼우기만 하면 교정된다 라는 말도 많은데요. 그냥 마케팅일까요? 정말 이 질문이 많이 받게 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기는 대체로 통증 완화나 일시적인 유지 혹은 병의 진행 등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뼈 변형을 근본적으로 되돌리거나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활동 시 통증을 줄여주고 일부 점점 심하게 변형이 생기는 것을 막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도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기대는 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수면용 교정기는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심각해지는 것을 조금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심하게 휘어진 경우에 교정을 시켜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방 혹은 통증 관리의 차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착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면 차는 것을 막지 않고, 그러지만 이것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외반증은 어떻게 진단하며 치료 어떻게 하나요? 우선 무지외반증은 환자의 발 정렬 상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육안으로 환자를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위에서 봤을 때 우리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졌는다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과 같이 엄지발가락과 첫 번째 발등뼈 사이가 38도라고 보고되고 있죠. 보통 우리가 15도 이상을 무지외반증이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또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 사이에 중간선을 이어져 있는 각도가 중족골 간 각도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로도 보통 9도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10도 이상에서는 무지외반증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무지외반증 각도가 15도 이상일 때, 두 번째로 1번, 2번 중족골 간 각도가 10도 이상일 때, 그래서 각도를 우리 환자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체중을 꼭 실은 엑스레이에서 발 모양을, 각도 등을 평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경도의 무지외반증은 사실상 엄청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고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넓은 신발, 집에서도 넓은 슬리퍼 착용함으로써 발의 피로라든지 점점 첫 번째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가려는 힘을 자꾸 이 사이에 있는 힘줄, 다 인대 이런 것들이 짧아지고 쪼그라들고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 늘려주라고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외반증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제1 중족골, 2 중족골 사이의 각도가 한 13도, 14도, 15도 점점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또한 통증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만이 교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뼈를 절단해서 재정렬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제1 중족골과 발가락에 있는 뼈를 절골을 한 후에 각도를 틀어주고 보신 바와 같이 K강선을 통해서 고정하는 수술, 또한 최신으로는 최소 절개를 통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작은 상처를 통해서 절개를 하고 이렇게 스크류를 박아주는 이러한 여러 기법들이 무지외반증 수술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뼈를 절골을 해서 뼈의 각도를 안쪽으로 바꿔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비법이 있지만 이런 것은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적 치료는 신중해야 하는 만큼 환자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이걸로 인해서 생활에 큰 지장을 줄 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봐도 수술이 굉장히 커 보이고 일상생활에 굉장한 불편함이 예상되는데요. 회복 기간 그리고 회복 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무죄반증이 심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위 중족골 절골술이라는 비교적 작은 수술을 했을 때는, 그리고 최소 절개로 했을 때는 보통 2주경부터는 걷기를 시작하지만 보조기라든지 무지해반증 전용 신발을 4주에서 6주가량은 착용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금속도 6개월 이후에 또 제거를 해야 되는 등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4주에서 6주는 보호대, 그리고 무지해반증 신발 등을 착용하면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수술 기법과 얼마나 많은 발가락,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만 수술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범위가 커질수록 보조기를 착용하는 시간과 재활 기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발볼이 넓고 편한 신발을 착용해 주시고 하이힐 등은 가급적 자주 신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발가락 스트레칭이라든지 발바닥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와 같이 첫 번째 벌리기 스트레칭이 있었고요. 두 번째 웅크리기, 발가락을 이렇게 굴곡을 시켜, 발가락 모든 발가락 관절들을 웅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와 연속 동작으로 발가락을 완전히 펴서 다섯 손가락을 펴듯이 쫙 발가락을 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함께 연속 동작으로 해주시고요. 또한 이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죄반증이 있는 발바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우선 족부 정형외과 전문의 혹은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주셔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과연 내가 무지해반증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니까, 그림과 같은 발 모양이 있거나 발 안쪽을 통증을 호소하시면 정형외과를 꼭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죄반증 보조기, 광고처럼 뭐 마법과 같은 치료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시작할 때 조기에 진료를 보고 보조기가 과연 필요한 상태인지 치료를 받는 것이 변형을 막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